반갑습니다. 우리가 한가위로 즐거운 풍성한 한가위를 맞을 때 세계 증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로 인해서 세계 증시는 큰 조정을 맞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추석이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내일장이 아마 큰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 다우 같은 경우도 내려오다가 여기 지지받고 있던 120선을 깨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전저점 부근이죠. 더 깨면 그 전저점도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이탈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거. 다음 나스닥도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아래쪽에서 십자도지가 달렸지만 60선 이탈했고요. 60선 회복, 여기 십자도지 하방 이탈 같은 것을 또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니케이 역시 조정이고 독일이라든지 선진국 다 하락을 하고 있고 중국 증시도 지금 하락 추세에 있고 특히 헝다그룹이 포함된 항생 같은 경우 큰 폭의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만들어진 전저점 라인을 이탈을 하고 있죠. 이 헝다그룹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중국의 제2의 부동산 개발 업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500대 기업. 자, 중국의 제2의 부동산, 그 다음에 글로벌 500대 기업. 상당히 큰 기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큰 기업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세계 제2의 경제국가인 중국에 있는 기업이다. 이런 것들이 경제로 전 세계가 묶여있는 이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헝다그룹은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고용 인원이 25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가 무너지는 것도 큰 경제적 타격이 있지만 여기 고용되어 있는 인구 여기 25만 명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가족까지 곱하기 3 곱하기 4까지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인구의 경제력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이 많은 인구의 소득도 줄어들 것이고 이 많은 인구가 가지고 있는 부채도 가지고 있을 것이죠. 그러면 기업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 또한 위기가 올 수가 있겠죠. 오는 23일 얼마 안 남았죠. 이 23일 만기가 되는 채권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면 파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헝다그룹 사태가 된 것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헝다그룹은 중국 곳곳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하는 부동산 개발 업체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중국 아파트가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많은 부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사업이라는 것이 빚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빚은 형성이 되었는데 포화 상태다. 이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빚은 3천억 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들면서 이자도 지금 갚을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특별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문제인데 헝다그룹은 가지고 있는 빌딩이라든지 여러 자산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헝다그룹이 파산할 수도 있겠다. 파산하면 더 싸게 사지 않을까 싶어서 헝다그룹이 내놓은 자산을 아직 매수자들은 보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파산 쪽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파산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바로 이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한 개의 기업이 무너지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작은 기업, 작은 중소기업 정도 부도가 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상당히 큰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물려져 있습니다. 이 헝다그룹이 발행한 채권을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세계적인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들을 서로 이렇게 채권을 사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파산을 하면은 이 채권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죠. 그러면 미국도 영국도 한국도 일본도 다 영향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헝다그룹뿐만 아니라 헝다그룹과 연계되어 있는 이 은행들 채무를 갚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담이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은행도 위기에 빠질 수 있고 그 위기가 또 연쇄부도로 갈 수 있는 것이 이 경제 사슬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일부 사람들은 삼성 그거 망한다고 우리나라가 망하냐? 망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삼성 하나가 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성에 고용되어 있는 인원들, 삼성과 연계되어 있는 은행들, 삼성과 연계되어 있는 협력회사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친다는 거죠. 그럼 이 삼성이 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협력업체, 일본 협력업체, 미국 협력업체 그러면서 함께 세계적인 위기로 또 갈 수가 있는 것이 이렇게 대기업
큰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은 세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쟁점입니다. 그 선례가 바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죠. 미국의 전통 있는 은행 리먼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세계 경제 위기가 왔었죠. 그죠? 이 리먼 살때 때 증시는 대폭락이 왔고 세계 부동산도 폭락이 오고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많은 가정이 무너졌죠.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 헝다그룹이 파산을 했을 때 제2의 리먼 사태가 되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밑쪽에 보시는 것은 중국 헝다그룹의 주가입니다. 여기 고점 찍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월봉으로 한번 보면은 끝도 없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태에 맞물려서 홍콩의 다른 중국 기업들 역시 많은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쟁점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리서치나 증권 CEO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내놓는데 제2의 리먼 사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번에는 그것과는 다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항상 이 두 가지 의견이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혼란을 주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확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은 아니다라고 확신을 하면 내 포트폴리오를 전혀 조정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글로벌 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엔 리먼 사태다라고 판단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정리, 현금화를 시켜버리면 만약에 바로 반등을 한다면 수익을 조금 손해볼 수는 있지만 반등을 확인하고 따라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만약에 제2번 리먼 사태라고 판단을 하고 현금화를 시켰는데 정말 이 사태가 되었다. 그러면은 정말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겠죠. 주가가 폭락을 하면 손실도 보지 않고 만약에 반등을 할 때 여기서 사면은 더 큰 수익도 아마 얻을 수가 있겠죠. 이 둘 중에 하나 100%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자기가 말한 대로 포트폴리오 정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본인도 아마 확신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준을 세우면 됩니다.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대응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저점이든 여기 저점이든 그 전저점 근방에서 반등이 나오고 5선을 회복을 해줘야 우선은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리고 20선을 넘어줘야 본격 상승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 상승 가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국내 증시도 지금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금 단기간에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죠. 위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하지만 또 밑쪽에서는 저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렴 구간이죠. 자, 이렇게 수렴이 되는 부분에 상방과 하방에 대한 돌파력을 확인을 하고 내 포트폴리오 현금화 또는 주식화를 결정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외국인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나가냐 이것을 또 참고를 하면서 그렇죠. 만약에 이런 지지대를 이탈을 한다. 우선은 현금화를 시키고 내려가면은 내가 시킨 것이 잘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현금화를 시켰는데 다시 급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은 본인만의 보유 라인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 라인대를 보유 라인으로 잡겠다. 나는 여기 저점대를 보유 라인 잡겠다. 본인만의 보유 라인을 잡고 결국에는 대응으로 나가시면서 계속해서 세계 증시 흐름을 잘 살펴보고 헝다그룹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미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국 증시 중에서 기술주가 많이 빠지는지 소비재주가 많이 빠지는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이 지수 방향성을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매일 열리거든요. 여기서 지지부진하다면 며칠 몇 주 정도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조정이 올 때 투자자마다 다른 전략을 가져갈 것입니다. 자, 애플로 예를 들면은 지금 애플도 많이 내려왔죠.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줍줍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내려가고 지수도 함께 보면서 그죠? 다우,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면서 지수가 반등 위치에서 반등을 하는지를 보면서
지수도 반등을 하고 이 개별 종목도 적절한 지지 라인대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5선을 회복해준다 할 때마다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빨리 반등을 한다면 줍줍을 내려갈 때마다 줍줍 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더 클 것이고, 반대로 더 큰 하락이 온다면 줍줍을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손실도 더 커질 것입니다. 만약에 지수와 함께 반등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바로 반등한다면 수익률을 좀 손해보지만 안전함을 가져갈 수가 있고, 더 큰 하락이 온다면 분할 매수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게 되죠.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서타일을 정확하게 만드시고 어디까지 내려갈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이 되었던 2번이 되었던 소량으로 적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락하고 다시 반등을 한다면 이렇게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비자, 스타벅스, 나이키, 넷플릭스 이렇게 우량주가 유리하겠죠. 중소기업들 주보다. 자, 이렇게 오늘 기본적인 현황을 알아봤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접해 보시고요. 세계적인 증시 흐름, 국내 증시 흐름 계속해서 판단을 하고, 나만의 전략, 나만의 보유선을 또 잡고 내려갈 때 산다면 1번을 할지 2번을 할지 본인만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잡고 조급하지 않게 항상 주식시장은 열린다는 것을 판단하시면서 본인만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현금화와 주식화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잡는 본인만의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